언어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아, 그게 거제도구나. 거제도 하는데 요쪽에 저 30살 먹은 아이가 하나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예요? 그 아이가 굉장히 뭐 착하고 오면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갖고 그 학원생들하고 좀 분위기를 저기 하려고 제가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지적을 해갖고 질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저번에 그 저기 있잖아요. 그 뭘 시켰는데 짜장 시켰는데 면발이 부르터에서 왔다 그랬죠? 그러면 그 자네 생각에 무효 같아, 취소 같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걔는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먹는데요. 그래갖고 걔 때문에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가끔가다 이렇게 뚱땅지 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분위기를 많이 즐겁게 해갖고 그래요. 그 어디 저 용인 쪽에 어디 학원에 가면 또 30살 제가 30살 먹은 남자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면 옛날에는 그 잘생긴 애들을 싫어했는데요. 이제 여자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잘생긴 남자애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뭐냐면 항상 뭘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항상 이제 틀린 대답만 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저희 선생님, 저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항상 예, 대답을 뭐 하는 걸로, 틀린 대답을 하는 걸로 컨셉을 잡았대요. 그래서 요즘은 걔한테 안 물어봅니다. 그래, 자네가 자네한테 저기 그 수업 시간에 뭐예요? 즐거움을 선사하려고 저기 하는 거예요. 절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돼. 괜히 트라우마 생겨갖고 괜히 또 내일부터 안 나오면 안 된다. 자, 여러분 거기 256페이지에 이제 그 보존능력 있죠?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별표하시고. 그래서 전에 5년 이게 이 보존능력가 뭐예요? 보존능력가 지금까지 계속 33회 동안 5년 나오고 한 해 안 나오고 5년 나오고 한 해 안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계속 이제 또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게 이제 31회까지 나오고 32회 한번 쉬었어요. 그래서 33회 또 나오니까 앞으로 계속 5년 동안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 왜 우리가 아까 이제 이 보존능력 할 때 보존능력 이제 공부하면서 강론을 왜 공부하라 그러냐면 이 총론에 나온 사항 있죠? 이 총론상에 거기 쌍가리 이번에 뭐가 나와요? 부동산 보존능력 대상 나오죠? 그 대상을 우리 앞에서 어디 배웠어요? 등기 대상을 배웠어요. 그때 거기 그래서 있죠? 일물일권의 원칙상 보존능력은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전부를 등기해야 되지 부동산 특정 일부나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능력 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 그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우리 앞에서 총론상에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기본적으로 그 밑에 내려다 보면 256페이지에 2번 그래서 거기 쌍가래 1번 단독 신청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청인 얘기예요. 그 신청이 왜 보존능력은 뭐라고? 단독 신청이니까. 그러면 보존능력은 주등기로 하니까 주등기로 하냐 부기등기 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요. 다 뒤에 이제 각종 권리 가만히 보면 이전등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그 용익물권이나 예컨대 만약에 저당권을 한번 뒤에 저당권인지 저당권을 참고를 한번 보시면 예컨대 오늘 저당권 할 것까지는 않고요. 보존능력과 이전능력만 할 건데 저당권을 보더라도 어디에 289페이지에 저당권이란 물건이 있어요. 저당권이 물건 있으면 가장 머릿속에 그 289페이지에 거기 저당권에서 쌍가리 입은 뭐가 먼저 나와 있고 저당권의 객체가 나오죠? 저당권의 객체는 뭐예요? 절대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으며 뭐는 권리는 설정할 수 있다 써놨죠? 그 객체부터 먼저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의 설정 등기 저당권의 신청이 나오죠? 저당권은 뭐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뭐예요? 실행 그래서 어디에 예컨대 거기 290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저당권에 뭐가 나와요 이거 실행이 나오는데 등기 실행이 나오죠 290페이지에 그 기억에 소유권이 목적일 때는 주등기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목적이면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세 가지 모든 권리 등기할 때 강론을 공부할 때 첫 번째 볼사항이 뭐예요 객체입니다 객체 이 객체하고 두 번째 불사항이 뭐라고? 신청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사항이 뭐예요? 등기 실행이에요. 이 등기 실행.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독립적으로도 문제도 나오고, 왜? 등기 실행은 뭐예요?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렇게 독립적으로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종 권리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나오니까 이 세 개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니까 이게 뼈대예요. 뼈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보존등기, 객체, 신청인 등기실에 이전등기, 객체, 신청인 보존등기 이렇게 기본 뼈대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오늘 보존등기, 이전등기 해야 되는데 보존등기 별표하라 그랬죠? 자, 보존등기 별표하시고 보존등기 객체는 뭐라고? 절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대상이 안 된다. 자기 지분에 모두 안 되고 보존등기 할 수 없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신청인은 뭐라고? 단독 신청이라 그랬어요. 신청인은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그랬어요. 일단 소유권 보존등기 객체는 자,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다.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보존등기는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를 하나만 만들어야 되니까 등기부 하나에 이 등기부 하나에 뭐예요? 등기부 하나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신축 건물 짓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뭐예요? 자, 뭐하기면 공동 명의로 하려면 남편 혼자가 신청하지 말고 같이 신청해서 이렇게 뭐예요? 보존등기 할 때 뭐라고 쓰라니까 이거 공유자 남편 갑 2분의 1 공유자 부인 2분의 1 이렇게 등기해 놓으라. 이렇게 부동산 신축 건물 하나니까 건물 하나에 등기는 뭐예요? 등기부 하나만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내 것만 해달라면 등기부 2개만 하면 안 된다. 2개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라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 안 되고 자기 지분에 보존등기 안 된다. 그다음 자, 보존등기 뭐예요? 개시 그래서 1번 단독 신청 나오죠? 항상 보존등기는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청이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공동하는 거 없어요. 항상 뭐라고?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 하게 되면 보존등기 유형이 예컨대 만약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대장 있죠? 그러면 이 대장이 있으면 이게 대장 있잖아요. 대장이. 이 대장이 만약에 있다 치면 우리가 대장이 뭐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4개 있죠? 4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를 우리가 예, 꼭지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모서리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꼭지점이에요. 모서리예요. 아, 모서리 아니라 꼭지점이 되니까. 아, 모서리는 뭐예요? 모서리는 뭐라고?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라니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예, 책상이 있으면 뭐 이면과 이면이 만드는 이게 모서리라니까. 이거는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이고.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이 4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자, 유형이 4가지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유형이 4가지라니까. 자, 그러면 보존등기 유형이 4가지다. 4가지가 뭔데? 자,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등기하는데 4가지예요. 자, 뭘 가지고 대장 등본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고 판결에서 보존등기 할 수 있고 미등기 뭐예요? 미등기 수용은 뭐예요? 수용은 당연히 보존등기하고 그다음에 자, 이 특별자치 연역적으로 특별자치도시다. 특도 그다음에 시장 그다음에 뭐예요? 군수 구청장 있죠?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등기가 가능해요. 이건 뭐예요? 건물만 그렇다. 이게 건물만. 건물만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자 이렇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유형이 4가지인데 자 그러면 보존등기 하는 사람도 4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러면 이 대장 등본에 만약에 갑이 바다 매립해서 땅이 생기면 최초로 대장의 소유권자를 이렇게 등록하죠. 그죠? 그 신축 건물 지면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니까 원 취득하니까 최초로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최초로 등록하죠. 그러니까 대장상 최초로 이렇게 최초로 뭐예요? 소유자로 뭐한자? 등록된 자 또는 뭐예요? 돌아가시면 누구? 상속인. 그 밖에 뭘 받은 사람? 포괄 승계. 이 포괄 승계는 뭐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깁니다. 그 사람이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최초로 소유권자 등록된 자가 보존등기 하는 거니까 만약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대장상 이렇게 뭐예요? 갑 소유권 이전 등록된. 그럼 소유권 이전 등록된 사람은 못 해요. 왜? 법이 그러니까. 근데 예외가 뭐냐면 국가로부터 받은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자유당 시대 때 일본놈 패망하고 일본놈 이제 도망가죠. 그러니까
자, 이승만 정권 때 뭐예요? 그 일본 놈이 갖고 있는 농지를 이런 걸 다 몰수했어, 토지들을. 그래서 누구한테? 자, 당연히 뭐예요? 국민들한테 분배를 했어요. 분배를. 그래서 분배해갖고 이런 식으로 국가로부터 뭘 받은 게 있어요? 이전등록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가 뭐예요? 보존등록 안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원칙상은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하니까 만약에 대장상 소유권 뭐가 된 자는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있죠? 이전 등록된 자는 또는 뭐예요? 상속인은 보존등록 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니게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해달라고? 최초로 소유권자 등록된 자한테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줄. 안 해주면 소송하죠? 그분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해달라고? 상속인한테 해달라고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받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이건 뭐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가능하다 아니게 예외단죠. 그러면 거기 책에 거기 200 몇 페이지에 250 몇 페이지에 7페이지에 3번에 보존등기 신청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쌍갈 1번, 그 동그라미 1번에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래서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출치세요. 뭐는 안 된다고?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명의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야 된다는 점. 다만 예외. 자, 미등기 토지의 공부상 누구한테 받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을 때는 직접 자기로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국가가 보존등기는 안 하겠죠? 누가 하라고? 이전 등록된 자가 하라는 예외가 있다니. 그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거기 동그라미 번에 포괄승계이 나오죠? 네, 포괄승계이 나오는데 거기 포괄유증 받은 사람 있죠? 동그라미 쓰세요.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건 포괄유증만 해요. 절대 특정유증은 특정유증이라 하는 것은 포괄유증은 포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부동산을 너한테 포괄적으로 유언해야 증여하겠다. 내가 가진 부동산 반을 주겠다. 이게 포괄적이에요. 특정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특정해요. 서울특별시 가나꼬심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있죠? 그 특정된 부동산을 주는 건 매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라고? 포괄유증만 보존등기 할 수 있지. 특정유증은 보존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보존등기 나올 때 유증이라고 하는 건 뭐만 포괄 유증 받는 거 싸네요. 그것만 이해하라는 거죠. 그럼 쌍간 2번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보존등기 나올 때 이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판결 나오잖아요. 안 되는 거 답으로 나오는 거 하나만 내우고 나머지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거기 일단 그 판결 종류 이게 나오고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기 기억은 길어서 안 나오니까 니은하고 디귿 있죠? 그 두 가지만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판결의 상대방 때문에 그래, 상대방. 그래서 거기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보고 자, 동그라미 4번을 먼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25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니은에 뭐라고 써있냐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가 일부 누락이 됐을 때는 소유권을 특정할 수 없죠. 국가를 상대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토지는 국가 관할이니까 갑이 뭐예요? 바다를 매여서 땅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 토지 대장에 뭐예요? 소유권자로 최초로 등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존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누락됐어요. 공란으로 돼 있다는 점. 그러면 보존등기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갑이라는 뭐예요? 소유권을 원치 취득한 사람은 누굴 상대로 소송하냐면 땅은 누구 관할이니까 국가가 하니까 국가 상대로 소송하라는 게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갑이 신축건물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법에 이 건축물 대장은 뭘 걷기 위해서 자, 재산세를 걷기 위해서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은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이 됐으면 절대 국가 상대로 소송하지 말고 누구 상대로? 지자체 상대로 소송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왼쪽에 다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니은에 신청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예요? 건물은 뭐예요?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판결을 받는다든가 디귿에 뭐예요? 건축허가 건축주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지금.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판결이란 단어가 보이면 오로지 안 되는 판결을 하나만 외우는데 그 하나가 뭐라고? 건국판이에요. 건국판. 건국판이 뭐예요? 건물은 뭐예요? 국가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 상대로 건축 허가 명의 있죠? 건축주 상대로 무슨 판결을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건축주나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뭘 받으면 안 되니까 판결 받으면 안 되니까 건국판 없다 그렇게 이제 외우는 게 좋겠다는 게 건국판 없다. 자 따라해보세요. 건국판 없다. 자, 건국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문제 보존등기 문제가 나왔는데 판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만 안 된다고? 건국판 없다.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됐는지 한번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 질문에 답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틀렸다 해서 뭐예요?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거예요. 하여튼 자 보세요. 만약에 원래 대장상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갑입니다. 근데 등기부를 보니까 갑 몰래 을이란 놈이 뭐 해놨어요? 을이란 놈이 뭐예요? 보존등기를 해놨어 지금. 그죠? 그럼 갑이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내가 소유권자인데 을이 보존등기 해놓으니까. 열받죠? 그래서 을이 소송을 합니다. 뭐라고? 이 보존등기를 뭐 해달라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를 이행해달라고 뭘 받은 거예요 지금? 판결을 받았다는 게. 그죠?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이행해서 판결 받았죠?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이행 판결을 가지고 이 보존등기를 뭐 해버렸어요 이거? 말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혹시나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혹시 또 나 몰래 어떤 놈이 또 보존등기 할까? 두렵죠? 그래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이행 판결을 가지고 이 갑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갑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이행해달라는 판결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 항상 뭐예요? 항상 한결같아서 항상 뭐예요? 항상 기쁘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요. 항상 여러분은 이게 뭐예요? 이 머리 근육이 이렇게는 발달이 안 돼 있어. 항상 싫어. 몰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발달하다 보니까 항상 이걸 좋아하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게 근육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랬어요. 뭐라고? 내가 보존등기 시험을 보는데 내 눈에 뭐예요? 아는 단어라고는 판결인데 뭐만 한다고? 건국판만 안 된다. 건국판만. 근데 여기 무슨 단어가? 판결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여기 눈을 뒤집고 봐도 뭐예요? 건국판이란 말이 건물 국가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 안 나오니까 되는 거라니까. 이제는 때를 벗어라는 이게 때를. 그냥 안 되는 거 하나만 확실히 외우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다 되는 거라니까. 그걸 자꾸만 그걸 깨우쳐야 돼. 그래야지. 아니 여러분 이제는 깨우칠 때가 됐잖아. 나 천재 아니야. 여러분 천재 아니라니까. 그거 언제 다 외워?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만 외우라는 게. 뭐만 안 된다고? 건국판이에요. 그럼 판결 나오면 뭐 하는 거? 아니 건국판만 안 되니까 나머지 다 되는 거.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있다. 생각하지 말어. 그게 뭐가 아니야? 건국판이 아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니 맞으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내 눈에 뭐가 보이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 맨 끝에 있다야 무조건. 뭐가 보이면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무조건 항상 맨 뒤에 뭐라고? 있다라니까. 나중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있다라고. 근데 물론 이제 민법의 지문이 한 세 줄 되면 분할하고 있다야. 뭐 하고 있다라고? 분할하고. 공유물 분할해야 되니까 분할하고 있다. 이제 항상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있다가 기본이에요. 그런 거 자꾸만 눈여겨봐야 돼. 그게 기본인데 그거를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 자꾸만 그런 걸 단어를 보고 나서 있다는지 없다는지. 항상 맨 끝에 뭐로 끝난다고? 있다 아니면 없다야. 대한민국 객관식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 있다 아니면 없다야. 중간에 뭐라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안 나와. 항상 뭐라고? 있다 아니면 없다야. 무효 아니면 유효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앞에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어. 위조가 나오죠? 그럼 그 위조가 나오면 맨 끝에 무효하고 유효가 나오는데 위조 나오면 맨 끝에 유효 같아요? 무효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위조 나오면 유효야. 그냥 무조건. 판례가 그래. 자,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갖고 내가. 자, 보세요.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1번 뭐예요? 소유권 묻었는 게 갑이야. 이 사촌생 병이란 놈이 이 뭐야? 이 사촌형이 뭐예요? 공문서를 위조합니다. 위조해갖고 뭐예요? 권한있는 놈 대리인으로 뭐예요? 누구한테? 자, 2번 뭐예요?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이글한테 팔아버렸어요. 이 갑이란 놈이 난 집한 적도 없는데 의리남이 등기가 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 뭐라 이게 네 사촌 동생이 대리인하고 팔았다 아니게요. 그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라 했더니 A라는 작은아버지가 등장해서 사랑하는 조카야 미안하다. 내가 뭐예요? 부동산 가액 얼마하고 10억 하고 손해배상 플러스 2억을 붙여서 12억을 주겠다. 없었던 걸로 하자. 왜?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감옥 보내기는 미안하다 아니게요. 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갑이 12억을 받고 을한테 뭐라고 그게 내가 판 걸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는 얘기니까 유효한 거예요. 유효.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나오면 유효. 위조 나오면 뭐라고? 유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비교해보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죠? 얘는 갭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맨날 등기하러 등기소에 들락달락거려. 자, 등기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보존등기 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을이 이제 뭐예요? 등기를 많이 해보니까 의무자가 인감용을 3개월짜리 가져야 되는데 자, 3개월이 뭐예요? 4개월, 6개월, 뭐 8개월짜리 가져오니까 등기를 각하당하니까 그날 오늘 못하면 또 며칠 있다 가야 될 거 아니야. 시간 약속 정하니까. 그래서 이 을이 뭐예요? 매도인 선생. 인감용이 몇 개월짜리입니까? 물어보니까 꺼내보니까 뭐예요? 인감용이 몇 개월짜리예요? 이거 8개월짜리. 그러니까 이 깜짝 놀랐죠? 왜? 오늘 또 못하면 시간 약속 정해서 며칠 때 해야 되니까. 귀찮죠?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릴 테니까 빨리 가서 뭘 떼오라고. 인감용 다시 떼오라고 그랬죠? 이 추운 날씨에 귀찮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뭐예요? 화이트를 꺼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워요. 위조를 했어. 몇 개월짜리로? 3개월짜리로. 그죠? 그러면 이게 등기를 각하해야 되는데 2번 뭐예요?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등기부상의 1번 소유권 무전 등기 갑입니다. 그럼 2번 이전 등기 누가? 김사희가 등기했어요. 그럼 등기가 유효하냐, 등기가 뭐예요? 무효냐라고 따질 때는 뭐예요?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뭐예요? 실체관계가 있었느냐, 계약관계가 있었느냐, 그걸 따지지 않으게요. 비록 뭐예요? 법을 위반했지만 무슨 관계가 있을 때면 계약을 맺었다면 얘가 얘한테 직접 한 게 맞잖아. 이거 유효하다 아니게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계약관계가 없었잖아. 이거 뭐라고? 이건 무효다 아니게요. 그래서 인감용이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무효라고? 계약관계가 없었다니 계약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오면 앞에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줄줄줄 나오고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유효라고 끝내야 된다고. 이게 판례라고. 그러니까 이거 중간에 뭐 읽을 거 없어요. 그냥 뭐가 나오면 위조 나오면 뭐라고? 유효. 무권 대리인 나오라고 유효. 그게 판례가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민법도 판례 공부할 때는 그걸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줄이 뭐예요? 줄이 몇 줄이라면 4줄 정도 나오면 여기서 뭐예요? 핵심 단어 몇 가지만 4단어만 뭐라고? 4단어만 맨 끝에 무효인지 유효인지 있단지 없단지 있죠? 그것만 확인하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설명을 다 듣고 뭐가 되면 내용이 이해가 되면 그거 언제 까먹는다고? 그거 금방 까먹어. 금방. 여러분 지금 오늘 수업 끝나고 나가면 뭐예요? 기억나는 게 몇 분이 없다고? 학원에 왔다 갔어. 그것만 기억날 테니까 그거 자꾸만 외우라는 거 저 머릿속에 외우려고 노력하세요. 단어를 보려고 자꾸만 생각하시라고. 그게 기본이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자, 그래서 절대 뭐라고 뭐가 나오면 판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판결이 뭐라고? 국 판만 안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미등기 수용은 당연히 수용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자, 거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세 번째 자, 자, 거기 쌍가라 3번 259페이지 쌍가라 3번 있죠? 수용은 미등기니까 물론 이전 등기 할 때는 수용이 뭐예요?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 해야 돼요. 근데 미등기니까 수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쌍가라 4번에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거기는 뭐예요? 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써 있죠? 이게 연역적인 거예요. 연역적인 경우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한강이 흘러가고 여기 청계천이 있죠? 이 청계천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70년대 초반에 71년도가 2년도에 도시미화 정책으로 인해서 뭐 했어 이거?
이 판자촌을 철거시켰어요. 이 판자촌 철거민이 어디 갔냐면 자 위쪽 북쪽 쪽으로 상계동. 자 그다음에 성남시 있죠? 중원구 쪽 있죠? 그다음에 중앙대 흑석동. 그다음에 거기 그 옆에 봉천동.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서울대 듣고 들어가는 여기 신진동 남구 있죠? 여기 산동대 뭐라고? 이 산동대 뭘 짓고 살았어요? 이거 무허가 건물 짓고 살았어요 이렇게 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구청이라든가 구청에서 있죠? 예, 구청에서 뭐예요? 용역 지켜갖고 이걸 철거하면 또 짓고 살고, 그런 시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소설책으로 쓴 사람이 그 조세 씨 있죠? 자, 난징이가 쌓아올린 뭐예요? 그 얘기 나오죠? 그 얘기예요, 지금. 자공공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허물면 짓고 하다가 국회의원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 나한테 뭐예요? 자, 나를 투표해주면 좋은 소식 기다린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수도는 뭐예요? 산꼭대니까 못 올라가고 산에 이제 뭐예요? 자, 뭐가 있으니까 송전탑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전기는 집어넣어줬어요. 전기는. 수도는 뭐라고? 밑에 내려서 공동물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시절이.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뭐가 지나가니까 전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옛날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그 구청장들이 어디 중앙정부에 승진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밑에 딸랑이들이 뭐라 얘기해요? 구청장님, 여기 전기가 들어가는데 세금을 좀 거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뭘 만들어야 되니까? 비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벼룩의 간을 빼지 세금을 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예요? 우리 박형께서 삼선 대통령이 필요하니까, 나 뽑아주는 삼선 대통령 뽑아주면 더 좋은 시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뭐 했어요? 여기다 개발 발음이 일어났습니다. 땅은 누구 땅이고? 시 땅이고. 여기다 뭘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파트 건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자, 절대 뭐가요? 이 아파트의 구분 건물에 대주권이 없는 게 많아요. 자, 땅은 누구 땅이니까? 시 땅이니까. 건물만 소유권이니까, 건물만.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은 입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절대 돈이 없어서 외부 사람들 다 팔고 이사 갔어요. 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유명했어요? 딱지가 상당히 유명했어요. 딱지가. 그래서 우리가 육지에서는 딱지라고 얘기하고요. 이 바닷가에서는 뭐라고? 바다가 가까운 우리가 조개가 많으니까 바닷가. 피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 뭐가 유명했다고? 딱지가. 그래서 자, 이 건물의 보존등기 할 때 건물만에 대해서 옛날에 세금 냈거나 그런 뭐예요? 공과금 낸 거 있죠? 그 누구의 확인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이 확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시군 건물만에 대해서는 건물만에서 뭐예요? 건시군 시장 군수 있죠? 구청장 건시군 그래서 건국파는 안 되고 건시군은 가능하다. 건국파는 안 되는데 뭐면 가능하다고? 건시군은 가능하다. 건시군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만 뭐예요? 자, 뭐가 나오면 군수구청장 나오면 시장 군수구청장 나오면 뭐에 관한 거라고? 토지는 절대 안 돼. 뭐만 가능하다? 건물만 가능해.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여러분 밑에 그 1번 문제 자, 소유권 보존 등의 내용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써놨죠? 그래, 틀린 거. 그래서 1번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거? 그래요. 건국 판결. 건국판 하면 있다야 없다야? 안 된다고 그거. 그게 답이라고. 하여튼 보존 등기 나와서 뭐가 나오면 판결 나오면 뭐만 안 된다고? 건국판만 안 된다 하니까 그 건국판. 자주 나오니까 봐야 된다죠. 자주.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260페이지에 신청 절차 그래서 거기 쌍가리 1번 있죠? 쌍가리 1번. 그 쌍가리 1번 보시면 절대 보존 등기는 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날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존 등기만 등기 원인과 날짜가 없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얘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전 등기 을을 하게 되면 일단 자, 이 갑에서 을로 주체가 바뀌죠. 주체가. 소유권 주체가 바뀌죠. 주체가 바뀌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원인 행위에서 뭐 매매는 매매다. 자, 등기 원인이 매매고 날짜가 있죠? 원인 날짜가 이 원인이 있어야지만 주체가 바뀔 거 아니에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여기다 예컨대 만약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뭐 채권액이 1억 2천이다. 이 병이다 하게 되면 을하고 병하고 저당권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을이 갖고 있는 소유권자가 갖고 있는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이 처분 가치 있죠? 교환 가치, 처분 가치. 이 가치가 제한을 받잖아. 제한을 받으면 여기 항상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지, 원인이. 그 원인이 뭐라고?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얘가 이 소유권자가 제한을 받으니까 항상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 보존 등기는 이 사람이 신축 건물 짓고 이 사람이 혼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 이 계약을 맺으면 우리 갑한테 이전 등기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 원인이 있으니까.
근데 보존능기는 누가? 갑이 보존능기하고 갑이 신축건물 주고 갑이 보존능기지. 세상 사람 중에 얘한테 나한테 보존능기 해달라고. 그런 게 없어요.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원인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인과 날짜가 자체가 없어요. 뭐만 그렇다고? 보존능기만 뭐가 없다고? 원인이 없어요. 바다 매립한 사람, 신축 건물 친 사람, 얘가 뭐 하는 거 이거? 얘가 단독으로 하는 거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인행위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만 원인이 없다고? 소유권, 보존능기만 원인. 이게 등기부를 뭐라고? 이 등기부를 통틀어서 어디에만 이 보존능기만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원인이 없다. 어디에만 없다고? 보존능기만 원인이 없다. 그 알아들은 거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정말 알아들었나 보세요. 자네 이제 좀 약기운이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 눈이 말똥말똥한 거 보니까. 시간이 끝날 때 되면 항상 그렇더라고. 항상 끝날 때 되면 눈이 말똥말똥거리고 회복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표제부가 있어, 표제부.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이 표제부는 여기 충청도 이렇게 100 표시상을 쓰잖아요. 이게 다. 여기 있죠? 이 표제부에는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이제 눈치가 챈 거야 이제. 여하튼 모르지만 있을 것 같죠? 왜 있을 것 같냐면 뭐만 없으니까 보존능기만 없는 거야. 보존능기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어떻게 그러니까 없는 건 딱 하나뿐이 없다. 뭐만 이거만 없는 거야. 여기는 왜 원인이냐면 이 답에서 이걸 뭐야? 논에다 집지면 대가 되면 이 지목 변경이 원인이야. 여기다 원인을 써요. 원인을. 그걸 언제 다 이해하냐고. 그러니까 없는 거라도 정확히 외우라는 게 뭐만 없다고? 보존능기만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꼭 없을 것 같아. 여기 없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자 합격하는데 뭐야? 합격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자 몸은 뭐예요?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몸은 빌릴 수 없다 얘기죠? 그래요. 건강을 좀 참 유지하시고 머리는 남의 생각으로 꼭 찍어갖고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뭐는 빌릴 수 있다고? 머리는 빌릴 수 있어요. 남의 생각으로. 모르면 남의 생각이에요. 절대 내 생각은 도움이 안 돼. 자, 뭐만 없다고? 보존능기만 이것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자, 절대 반면에 등기원인과 날짜는 쓰라고 쓰지 말라고 쟁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 29회 때도 시험 문제에 옳은 것에서 1번이 보존능기는 뭐예요? 그건 틀린 거죠? 옳은 거 2번에 뭐라고? 군수 확인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거. 거물이 나와야 되잖아. 군수는 토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거물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물론 그 4번에 미등기 뭐예요? 미등기 보존능기는 미등기일 때는 수용한다. 그게 이제 답이고 여기 5번에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보존능기 할 때는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아요. 제공하지 않아요. 의무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 작년 시험 문제가 2번이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33회 작년 문제죠? 1번에 뭐라고 썼어요? 등기관이 보존능기 할 때 원인과 날짜 제공한다. 말 돼 안 돼 이거? 말 안 되죠? 그래 그게 틀린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등기 원인과 날짜는 어디에만 없다고? 거존능기만 없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자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 등록제 상속인은 보존능기 할 수 있다 써 있죠? 수용은 미등기 토지가 하나. 거기 또 4번에 뭐가 나왔어요? 군수 나왔으니까 토지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건물 나오죠? 5번은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건국파는 안 되지만 건시구는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보존능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 보존능기 유형이 뭐예요? 보존능기 유형이 자 꼭지점이 4가니까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4가지 유형이 그럼 보존능기 할 수 있는 사람도 4사람이에요. 4사람이면 일단 자 꼭지점이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최초 이 사람이 보존능기 해요. 돌아가시면 누가 하고? 상속인 해요. 이 사람한테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그 다음에 건물은 뭐라고? 건시군.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얘기입니다. 자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 받은 사람. 토지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건물은 건시군.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 받은 사람. 토지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건물은 뭐라고? 건시군. 그죠? 자기가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 책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밥 먹다 식사하다가 뭐 옆에다 놓고 뭐만 보이면 네모난 것만 보이면 뭐라고?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
토지는 국가로부터 이전 건물은 뭐라고? 건시군. 그렇게 내가 조금 해봐요. 해보시면 생각이 날 때 안 나면 안 되는 거 찾아보시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책에 젖어야 됩니다. 자, 넘기세요. 자, 이전 능기를 보겠습니다. 이전 능기 중요해요. 이전 능기 중요하니까 여러분 267페이지에 별표하시고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오니까 이전 능기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객체부터 봅니다. 뭐부터 보자고? 객체부터 봐요. 객체부터.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리본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 그러니까 절대 부동산의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건 가능해요. 자기 지분만의 이전는 게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소유권 이전는 게 하면 객체, 그래서 뭐는 가능한데 소유권의 일부를 뭐 할 수 있는데 이전 능기는 가능하다. 이거 가능해요. 가능하다. 절대 뭐는 안 된다고? 부동산의 뭐예요? 부동산의 일부를 뭐 할 수는 없다. 이전할 수는 없다. 그 얘기다. 그럼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건 뭐예요?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하거나. 1번 소유권 무전 능기 갑에서 2번 소유권의 뭐라고? 소유권의 일부를 뭐예요? 이전 능기 합니다. 을한테 뭐라고? 2분의 1 이렇게 주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다 3번 을의 뭐라고? 2분의 1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 이전 능기 뭐예요? 자, 4분의 1 뭐예요? 이전할 수 있고 전부를 이전할 수 있고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단독 소유를 공유로 만들거나 공유지분에 자,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소유권의 권리의 뭐라고?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 근데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 안 된다. 왜? 절대 갑이라는 사람이 자, 부동산을 토지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 토지가 소유권자가 갑이고 충청도 배 답이고 면적이 얼마예요? 500제곱미터. 그죠? 그러면 이 갑과 뭐예요? 갑이 자, 아들내미가 뭐라고? 아버지 저 뭐예요? 공부 좀 더 하고 싶으니까 유학 좀 보내달라고 땅을 팔아서라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갑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들이 공부하겠다는데 근데 땅을 다 팔으면 안 돼. 왜? 분명히 뭐예요? 아들은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자기가 유학 갔다 뭐예요? 성공하면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다고. 근데 자, 걔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을 했어. 아버지 모신다고?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만약에 결혼하면서까지 아버지를 만약에 모시고 있죠? 모시고 막 그러면 그건 정말 효자입니다. 그죠? 저를 보더라도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여튼간에 그러면 자, 을하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는데 을은 토지 다 팔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요. 뭐만 팔기로 했다는 게 이거. 반만 분해서 팔기로 했다. 그런 얘기. 그죠? 그럼 지번이 하나는 뭐예요? 100이고 하나는 뭐 100의 1이고. 그죠? 그러면 자, 면적이 이제 250가 뭐라고? 250이 되죠? 250이 돼요. 자, 그러면 종전의 대장은 토지정이 생겼으니까 이 500을 얼마로 바꾸는 거예요? 200이 됐죠? 그럼 새로운 땅 100의 1이 새로 생겼죠? 이건 이제 대장을 새로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충청도 100의 1 있고 250 있고 답이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자, 뭘 질문하고 싶냐면 그러면 자, 토지를 분할해서 매매 계약을 맺고 토지를 분할해서 이렇게 이 토지의 대장을 새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뭐 여기다 소유권을 여기다 갑이라고 적어야 돼요. 매매 계약을 맺은 이 을이라고 여기다 적어야 돼요. 갑에 적어야 해요. 을을 적어야 돼요.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결같아. 정말 한결같아서 사랑합니다. 맨날 그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생겨.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설명하는데 등기라는 말은 씨도 없어. 씨도. 근데 소유권이 등기도 안 했는데 을로 바뀌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뭘 안 했는데 등기도 안 했는데 왜 을이에요 지금? 갑이지.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이 분필 절차라고 하는 게 이 등기부는 이게 표제부는 얼마가 됐으니까 500이니까 이걸 250으로 바꿔야 되고 이거는 다시 뭐 이 대장 가지고 다시 무슨 등기해야 돼요? 다시 보존 등기 해야 하고 이전 등기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절대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없어요. 이렇게 토지를 분할해서 100의 1로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절대 뭐라고?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 있다 없다? 그건 없다. 그 얘기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아, 괜찮아요. 지금 이제 2월인데. 2월인데. 만약에 5월달에 이렇게 대답하면 을로 바뀌었다 얘기하면 그때 심각합니다. 그때 심각한데 하여튼 항상 소유권이 바뀌는 건 뭐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이게 분필 절차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267페이지에
1번 소유권의 일부에 지난 단독 소유를 뭐로 하거나 공유로 하거나 이미 성립하고 있는 공유물 지분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하는 걸 말한다? 이전한 걸 말한다. 아니에요. 근데 거기 2번에 출치세요. 뭐라고?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졌는기는 분할을 선행하기 전에는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분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땅을 두 개로 나누고 그래서 그 나눈 땅 자체를 하나를 이전하는 것이지 일부 이전은 있다 없다? 없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시험 문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이전 능기 하잖아요. 이전 능기 하게 되면 몇 가지 작년에 나왔던 게 이제 매매인데 5가지가 일단 중요해요. 5가지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부전능기 갑에서 2번 이전능기 을로 가죠. 이 매매가 원인 행위가 5가지가 중요한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매매, 두 번째는 상속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유증이고, 네 번째는 수용이고, 다섯 번째 뭐라고? 진정, 진정 뭐라고? 명의 뭐예요? 회복이고 회복, 회복. 그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자 우리가 매매는 몇 년부터 자 이런 식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있죠? 1월 2일부터는 뭐예요? 1일부터는 자 전에는 거민계약서 있죠? 거민계약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계약서에 있죠? 계약서에 여기다 이제 뭐예요? 여기다 이 거민이라고 뭐 도장을 찍었어요. 거민이라고. 왜냐면 자 울산시에서 갑과 을이 시민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자 취득세를 세금을 들려고 취득세 들려고 다운계약서 씁니다. 다운계약서.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쓰니까 실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보다 조금 높게 쓰니까 취득세가 세금이 많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면 앞으로 매매계약을 맺으려면 뭐라고 어디 구청 들려서 뭘 받아가라는 게 이거 거민을 받아가라. 이렇게 거민을 받아가라고 했는데도 뭐예요? 다운계약서 쓰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는 뭐예요? 자, 이 등기 원인 증서, 이 등기 원인 증서를 이 등기 원인 증서를 뭐로 낼 때는 매매 계약서로 제출할 때는 뭐예요? 계약서로 제출할 때는 뭐 받지 말고 거민을 받지 말고 자 실거래 금액 해야 되니까 무엇을 부동산 거래 뭐예요? 거래 신고 필증을 내라 이렇게 뭐예요? 법이 개정된 거예요. 몇 년부터라고? 2006년 1월 2일부터가 아니죠. 자 그러면 원인 증서를 매매 계약서 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내는데 만약에 뭐예요? 매매 목록이라 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는데 매매 목록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1개라면 당사자가 뭐라고? 당사자가 뭐예요? 다수라면 뭘 낸다고? 매매 목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 목록이 있죠? 매매 목록에는 실거래 금액이 써 있어요. 실거래 금액이 써 있어 갖고 만약에 부동산이 1개라면 뭐예요? 당사자가 그 토지 1개를 당사자 뭐예요? 당사자 수만큼 계속 뭐예요? 토지 표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매매 목록이에요. 자, 우리 책에는 지금 매매 목록에 그림이 이해가 없어갖고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잘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그거 나눠 드릴 거예요. 나눠 드리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자 269페이지에 실거래 가액이 등기 그래서 2번 거래가액 등기 여부 그래서 원칙 거래가액 등기를 몇 년 이후에 하는 거라고 2006년 출시세요. 몇 년도 2006년 1월 이후 작성된 뭐라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등기원인 증서 말 그대로 뭐예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등기원인 증서예요. 자 뭐라고 읽어보면 뭐라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69페이지 심화 이거 보고 있습니다. 269페이지 그러면 자, 그러면 아래의 경우는 등기하지 않는다. 이전이니까 등기하지 않죠? 이전에는 거민을 받았다니까요.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은 뭐예요? 매매 목록은 언제 내는 거라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70페이지에 뭐예요? 매매 목록은 자, 매매 목록이 제출할 필요한 경우 그래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 목록을 제출한다. 자, 기억 1개의 신고필증에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본에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몇 개라 하더라도 1개라 하더라도 뭐예요? 다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뭐예요? 뭘 내라고? 매매 목록을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그 상속 있죠? 상속하고 자 어디 보냐면 단독 신청할 때 그게 이제 지나왔어요. 자, 단독 신청할 때 지나왔는데 단독 신청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책 몇 페이지에
앞에 뭐예요? 자, 200 여기. 자, 단독 신청. 직권 등기가 아니라 거기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 자, 판결의 단독. 그래서 여러분 거기 210페이지 보세요. 210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상속 얘기 나오죠? 상속에 의한 무슨 등기라고? 이전 등기 나옵니다. 그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 나오는데 거기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거기 상속에 자 보시면 두 가지 보는데 이거는 항상 뭐라고? 자, 시으시죠? 이거 항상 단독 신청이에요. 뭐라고?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가 안 된다고?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줄만 칩니다. 자, 그래서 207페이지에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 그 신청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거기 단독 신청한다. 동그라미 치세요. 뭐라고? 단독 신청한다. 그 다음에 2번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는 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전원명의에 상속될 수 있다. 그러나 거기 줄 치세요. 뭐라고?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일부 상속 등기나 자기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두 가지만 봅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 보시냐 하면 거기 몇 페이지에 212페이지에 유증 나오죠? 유증 심야 210페이지 유증 심야 나오죠? 박스 안에. 거기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조그맣게 별표하는데 일단 우리가 자 유언에 의한 증여 있죠? 누가 그 여러분 포괄유증 포괄유증 특정유증 같은 거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그런 거? 그거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안 배운 것 같아요? 포괄유증이 뭔지 특정유증이 뭔지는 방금 얘기한 거는 알아들으셨어요? 포괄유증은 포괄적으로 부동산을 뭐예요? 부동산이 10개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내 부동산이 뭐예요? 내 자식한테 주기 싶다. 주기 싫다는 얘기예요. 10개를 다 누구한테 B한테 주겠다고 포괄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그게 포괄유증이에요. 그 특정유증은 특정해서 주는 거예요. 뭐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있죠? 그 특정 부동산만 주는 게 특정유증이에요. 그건 매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건 포괄유증은 상속과 같으니까 포괄유증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자 그렇게 이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구별하실 거예요. 자 뭐라고? 포괄유증은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고 특정유증은 매매와 같으니까 반드시 뭐 하라고? 등기하는 거. 다음에 다시 설명할 건데 일단 오늘은 두 가지만 봅니다. 뭐만? 거기 보시면 자 1번에 뭐예요? 유증의 경우에 유언에 의한 증여인데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 그 이전 등기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각자 자기 지분만 나오죠. 동그라미 치세요. 자기 지분만 나오는데 자기 지분만에 안 되는 건 두 가지뿐이 없다 그랬죠? 뭐하고 보존하고 상속만 안 되니까 이건 뭐예요? 유증이니까 그거 있다라고 돼 있죠? 안 되는 게 뭐라고?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만 안 되니까 이건 유언에 의한 증여니까 이건 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 2번에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냐 그게 중요해요. 뭘 거치지 않는다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뭘 거치지 않는다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이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에 의한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 유증이에요. 누구한테? 을이란 사람한테.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돌아가시죠? 그 A라는 자식이 누구하고? 을하고 뭐 해줘요? 공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A라는 자식은 어차피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을한테 등기해줘야 되겠죠? 유증에. 그죠?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 할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공동으로 뭐예요? 갑이 을 앞으로 뭐예요? 을 앞으로 등기해주는 거예요. 2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원인해서 누가 앞으로 해주면 된다? 을 앞으로 해주면 된다. 했죠. 굳이 A 앞으로 상속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게요.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누구한테 해줘야 되니까. 을 앞에 해줘야 되니까. 굳이 상속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선 지금 내용이 안 나오지만 거기 그 옆에다가 항상 이거는 공동이라 쓰세요. 무슨 신청이라고? 공동 신청이다. 단독이 아니라 뭐라고? 공동이라 써놓고 보세요. 이 두 가지만 보자.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진짜 항상 기본적으로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단독이 아니라 항상 뭐라고? 공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원인이 5가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뭐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상속과 뭐라고? 수용해. 어? 이건 다 뭐예요? 지읒이고 이 동그라미가 미음이죠? 이건 다 뭘 하는 거 이거? 공동이야. 뭐가 아니니까? 시읒이 아니니까. 그래서 유중하면 공동인청이고. 무슨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상속 등기를. 상속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거치지 아니한다. 상속 등기 거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용을 보자. 네 번째 수용을 보자. 다시 아까 거기 몇 페이지? 자, 소유권 이전기 수용을 각종 권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럼 몇 페이지? 260. 자, 270페이지구나. 271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 271페이지 봅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신청인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수용이한 사업시행자의 권리 소유권 취득은 원치 취득이지만 그 등기 형식은 이전 등기 형식으로 행해져야 된다.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자, 국가나 지방자치는 뭐예요? 촉탁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죠? 단독과 촉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수용의 뭐예요? 수용의 기본 성질은 원시 취득이지만 미등기 부동산은 뭐예요? 보존등기 당연히 해요. 근데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을 하려면 만약에 원시 취득이라서 이 등기부를 없애버리면 벌떼처럼 뭐예요? 나도 현재 소유권자라고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 많이 껴요. 어?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지금 현재의 뭐예요? 자, 현재 이 소유권자 얘한테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에서 이 수용에 대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자, 이 기업자가 뭐예요? 기업자가 뭐로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 뭐예요? 관공서라면 당연히 뭐로 한다는 얘기니까 촉탁으로 한다.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뭐라고? 기업자가 관공서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촉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의 성질은 뭐예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예컨대 자, 용산의 미군 부대를 뭐예요? 미군 부대를 자, 국가가 뭐예요? 인수하고 평택에 미군 부대 터를 줬죠? 그래서 미군 그 평택의 대출입 땅을 뭐 하는 거 이거? 국가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출입 땅 수용할 때 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대모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 이 평택의 농지를 내가 농지를 버리고 어디를 가느냐 뭐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용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국가가 하니까 뭘 더 많이 받으려고?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 풍선에 그 벼실을 달아갖고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예요? 땅에다 벼씨가 자라나면 농약물 있으면 뭐예요? 보상금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땅에 있는 뭐예요? 모든 권리들을 다 뭐라고 보상금을 다 주고 뭐예요? 깨끗이 정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 맡기면 자, 이 지역권과 뭐예요? 상속 등기를 제외한 뭐라고? 각종 권리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관이 뭐 해준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직권 말소해야 된다. 이 지역권과 상속 등기. 지역권은 왜 그러냐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여기 C라는 토지가, 자, 이 C라는 토지가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C라는 토지가 물을 뭐예요? 자, 이런 다른 사람이 또 여기 큰 길로 가기 위해서 이 토지를 통행하는 뭐예요? 그런 지역권이 있어요. 아니면 이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수지역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로운 권리죠? 이런 이로운 권리는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속 등기를 뭐냐 하게 되면 예컨대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갑이에요. 자, 그러면 자, 기업자가 이 사람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자, 수용 뭐예요? 수용한다고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주는데 이분이 사망하였어요. 그러면 이제 보상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사망했으니까 이 상속인이 있죠? 근데 절대 우리나라는 이 죽은 사람이 들어오는 절대 뭐예요? 이 수용은 단독 신청이니까 수용은 뭐라고? 이건 단독이니까 못 들어와요. 항상 항상 공동이만 들어오지 아까 유증이나 그런 게 공동만 들어오지 단독 못 들어와요. 그래서 누구 등기를 거쳐야 돼 있고 이 병으로 상속 등기를 거치고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야 하지만 이렇게 상속 등기 해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원인을 모르해서 수용을 위해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순기한 등기 마치죠? 이 상속 등기 없으면 못 들어오니까 이 상속 등기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등장할 때 수용이 나와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하면 항상 답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뭐하고 지역권하고 무슨 등기는
상속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안 돼. 항상 그게 답으로 나와요. 답으로 나오니까 이 두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자 이게요. 그래서 거기 자 1번 쌍가 1번 신청인 그래서 1번은 단독 신청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는 뭐 한다고 촉탁한다 보시고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수용에 의한 말소 등기 그래서 성질상 토지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 할 때는 다음에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해야 된다. 그런데 자 직권 말소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 무슨 등기는 1번에 상속을 원인한 등기는 그러지 않다. 상속 등기하고 2번에 뭐라고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있죠? 그 지역권 두 가지만 외우자는 게 뭐하고 뭐는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를 뭐 하면 안 된다고 말싸면 안 된다. 그 두 가지는 꼭 좀 머릿속에 암기 좀 해두자. 이게 암기 좀 해두자. 이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진정명의 회복 있죠? 진정명의 회복은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봅니다. 몇 가지만 보자고 두 가지만 봅니다. 두 가지. 자, 그럼 진정명의 회복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민법에 이제 판례도 배울 거예요. 판례도 배울 건데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예컨대 자, 통정의 의사표시 있죠? 통정의 의사표시는 단소조항에 뭐예요? 단소조항에 자, 단소조항에 선인 삼자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채권 추심을 피하려 하고 통정의 의사로 뭐 했다는 게 이거. 을이라는 사람한테 민법 108조 가장매매를 의해 갖고 자, 을한테 뭐예요? 등기해놨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때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1번 저당권 등기 선의의 저당권자가 있다. 그입니다. 그럼 갑이 열받죠? 왜? 민은 돕게 발동시켰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해서 이 등기 말소시키려고 그러면 뭐예요? 얘가 누구예요 이거? 선의 삼자가 이해관계인 있죠? 이해관계인 뭐가 없어요 이거? 동의해줘야 안 해줘 이거? 동의 안 해주죠? 그럼 말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할 수 없이 자, 안 되니까 뭐예요? 여기서 뭘 하라는 얘기니까. 3번 소유권이 없는 게 원인을 모래해서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갑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제 판례 이제 배운데 만약에 뭐가 나오고 자,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 나오죠? 뭐가 나온다고?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장매매란 단어가 나오고 첫 번째 줄에 뭐가 나오고 가장매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선이 뭐가 나오고 선이 뭐예요? 저당권자가 나오죠? 그 맨 끝에 뭐가 나오면 진정명의 회복에 이전 등기 나오면 맨 끝에 있다요. 없다 하면 틀려요. 무조건 판례가 앞에 무슨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뭐예요? 그냥 무슨 단어가 보이면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 나오면 항상 맨 끝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있다. 그렇게 외웁니다. 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뭐라고? 첫째 줄에 뭐가 나오고 가장매매 통정에 의해서 가장매가 나오고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오고 선의 저당권자가 나오고 맨 끝에 줄에 뭐가 나오면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 나오면 무조건 있다야. 이거 여러분 민법 시간에 아직 배울 거야 나중에. 에? 이거 판례 배워요. 이거 판례 배우니까 그냥 나는 그것도 저것도 싫다 하면 뭐라고 외우라고? 그냥 맨 끝에 뭐가 나오면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 나오면 그냥 있다라고 그냥 외우세요. 근데 항상 여러분이 왜 속냐면 선의 저당권 하니까 못할 것 같아 느낌에. 근데 항상 뭐예요? 그냥 외웁니다.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있다라고 외우시라는 게 있다라고 그냥 외워요. 이거 있다라고. 자, 이렇게 분명히 뭐예요? 목이 터지더라고 그랬는데 그걸 틀리면 저를 2번 죽이는 거라고. 그냥 뭐 나무 있다라고? 진정명이 나무 있다야. 그렇게 외웁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진정명의 회복은 다른 것은 다 뭐가 있어요? 매매나 이런 거는 뭐예요? 날짜가 있어요. 매매 계약 날짜, 돌아가신 날짜, 사망한 날짜, 수용식의 날짜가 있죠? 이거 뭐가 없어요? 날짜가 없어요. 자, 뭐는 있는데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원인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그래서 자, 거기 여러분 거기 그래서 거기 의 나오죠? 의 나오고 거기 그 2번의 필요성 그래서 거기 써 있죠? 갑소유 토지에 대한 가불의 가장매매 동그라미 치고 자, 의의 을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하는 선의의 병합해 저당권, 선의 저당권 줄치세요. 선약권 설정된 경우에 갑은 선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승낙을 받지 못하게 돼서
을명이 잊었는기를 말석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뭐라고 진정명 회복에 의한 잊었는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 갑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앞에 뭐가 나오고 가장매매 나오고 선의 저당권 나오면 뭐 있다라고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잊었는기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판례니까 그냥 외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으면 자 중요한 것은 이제 273페이지에 거기 쌍가르서 한번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에 뭐라고 줄치세요. 그 두 번째 줄에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록하지만 뭘 안 쓴다고? 등기 원인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왜? 없다니까 이거 판례가 하나 만들어준 거지. 날짜가 없어요. 자 뭐가 없다고? 날짜가 없다니. 그럼 아까 아예 등기 원인도 없고 날짜가 없는 건 뭐라 했어요? 그거 보존등기예요. 근데 이 진정명의는 원인이 있는데 뭐가 없다고? 날짜는 없다니까. 날짜 없네. 그 차이예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좀 풀어보시고요. 반복다 풀어보시고 하여튼 1월달 2월달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여튼 고생하신 것 같고요. 그 3월달에는 뭐예요? 또 자 그 유학식을 갖고 또 뭐예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요번은 1월달 2월달 한 것보다 내용을 좀 플러스해서 다시 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할 겁니다. 또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계속 자, 한 3번 정도 들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